안녕하세요. 제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에겐 저물어가는 나이지만 저에겐 청춘 같은 나이랍니다. 50대 초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땐 참 살 길도 막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믿기지 않았는데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다행히 막내딸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보고 가신 양반이라 그 모습에 위로하며 애써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생전에 굉장히 빚이 많았어요. 이 빚을 갚으려고 남편과 저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거의 다 갚아갈 때쯤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뜬 것이죠. 다행히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나머지 빚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정말 한평생 일만 하다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한답니다. 전 사별 후 겨우 집 하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다니고 있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벌이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이번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는 그 비용이 모자라네. 아유, 얼마면 되는데. 아유, 여유가 있으면 척척 해주면 좋은데. 엄마도 꼴랑 이거 집 하나 있는 거라 노후에 뭐가 없고. 내가 빚은 갚을게. 그냥 엄마가 담보로 대출만 받아줘. 어차피 이 집 빚도 다 갚아서 담보대출 꽤 나오잖아. 맞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빚 못 갚으면 아휴, 아니다. 그래 알겠어. 해줄게. 아들은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저 역시 아들 장가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줬던 터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전 그렇게 아들에게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해주었고 아들은 그 덕분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빚은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은행 이자랑 같이 해서 다달이 엄마 통장으로 보낼게요. 걱정 마요.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이제 집이라도 마련했으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인다. 너 항상 전세 전전하는 거 마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었는데 그래도 집 마련 하나 하니까 마음은 편해. 남들 다 있는 집 이제 마련한다 이 느낌. 그래도 내가 도움을 줘서 집이라도 이제야 장만한 아들을 보며 기분은 좋았고 아들벌이를 뻔히 다 알았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제가 빚을 갚는 날도 많았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은행 빚을 잘 주더니 제가 말을 하지 않는 달은 보내지 않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내 돈으로 내자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다 결혼한 마당에 딱히 낙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나마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제 낙이었어요. 그러다 친구 중 재혼을 한 친구가 저에게도 재혼을 추천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사별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사람 하나 사귀어봐. 얼마나 활력이 도는데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니? 자식 다 필요 없어. 늙으면 남편이 최고야. 알아? 자식들도 요즘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지. 나 봐라. 맨날 강아지랑 그렇게 둘이서 있다가 요즘엔 얼마나 활력이 도는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얼른 사람 좀 만나봐. 됐어. 무슨. 아유, 이 나이에. 그리고 일하고 집에 오면 8시 다 돼간다. 그런데 무슨 재혼이야? 난 이대로가 좋아. 아직 남편 떠난 빈자리 누구로 채우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갔니? 내가 죄책감 들지, 그런 생각하면. 요새는 안 그렇다니까. 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걸 더 바랄걸? 너 이렇게 사는 거 남편이 마음 아파할 거야. 재미가 있어야지. 자식들이 네 마음 알아줄 것 같니? 절대 안 그래, 정말. 나도 남편 보내고 참 자식 다 필요 없다고 느꼈다니까. 너도 친구라도 만들면서 지내. 너 이렇게 지내는 거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래. 너네 자식들이 살가운 편도 아니고, 안 그래? 우리 말 새겨들어. 친구들을 만나면 늘 재혼을 얘기했고,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 좀 만들라고 저에게 성화를 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거나 딱히 관심이 없는 분야여서 그냥 웃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희 동 아파트 경비실에 새로 오신 분이 오게 되었죠. 싹싹하고 일도 잘하시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고생하시는 경비 아저씨 음료수라도 한 번씩 챙겨드렸어요. 워낙에 아파트 꾸준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무엇보다 매우 상냥했어요. 그 아저씨를 보고 있으면 세상 참 긍정적이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힘들게 청소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챙겨드렸어요.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날이 너무 덥죠? 조금 그늘졌을 때 하면 좋을 텐데 오늘 해가 많이 나네요. 에이, 괜찮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죠, 저야. 이 시간에 늘 출근하시는 건가요? 부지런하시네요. 네, 이 시간에 늘 출근하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더우니까 쉬엄쉬엄 하시고요. 아파트에서 제일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도 늘 302호 아주머니 보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저희는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는지라 가끔 전구가 나가거나 전기가 이상할 때 제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경비 아저씨뿐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경비 아저씨는 늘 본인 집처럼 수리해 주시고 척척 일처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니 서로 속 얘기도 하게 되었고 경비 아저씨 또한 저와 같이 사별을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는 공감대 형성이 더 잘 되어 얘기가 통했죠. 슬아의 자식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경비 아저씨는 정말 철저히 혼자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안타까웠어요. 전 아내 떠나보낸 지 12년이나 됐어요.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니.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네요. 아유, 그러게요. 전 아직 10년까진 되진 않았지만 참 엊그제 같네요. 사실 저희는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남편이 늘
뼈 빠지게 일만 했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걸려요. 좋은 세상 누려보지도 못하고 간 것 같아서 제일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놀러라도 한 번 더 갈걸. 아,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으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 생각만 하면. 그러게요. 저도 참 아내 살아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라 아내가 무지 고생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옆에 없네요. 인생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아쉬운 게 인생이라나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잡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 자체가요. 안 그런가요? 집에만 있으면 적적하고.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일 나가고 하면 시간이라도 잘 가서, 그리고 놀면 뭐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노후 준비해야죠. 경비 아저씨의 말이 참 공감 갔습니다. 아쉬운 게 인생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가 집에 와 전기를 고쳐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이 시간에 딸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맡기고 잠깐 들렸다면서 말이죠. 딸은 저와 경비 아저씨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한 번도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예의가 없게 행동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딸이 반갑기도 했지만 예의 없게 행동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어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엄마, 아니, 왜 경비 아저씨가 엄마 집에 계셔? 굳이? 그리고 전기 같은 건 오빠나 이서방 부르면 되지. 아저씨, 일 보셨으면 나가보세요. 뭘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계세요? 나가서 할 일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 얼른 가보세요. 아, 음료수 잘 마셨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전기가 여러 군데 나가서 이곳저곳 고쳐주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유진이, 너 말 그렇게 할래? 아휴,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경비 아저씨도 민망한지 인사만 하고 집에서 나가버렸고, 딸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다짜고짜 불청객 취급을 하는 딸에게 정말 실망했거든요. 저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해서요. 그렇게 오랜만에 본 딸아이와 언쟁을 하였지만 딸아이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전 예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난 건데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도움을 주시는 줄 아니? 꼭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내가 전기 나가서 이서방이나 네 오빠 뻔질나게 부르면 좋아하겠어? 가끔 와서 반찬 가지러 가라고 해도 그렇게 짜증짜증을 부리는데 안 그래? 참, 너도. 아니, 외간 남자잖아. 왜 함부로 집에 들이냐는 거지. 아무리 경비 아저씨라고 해도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주변 좀 의식해. 나도 보는데 민망하더라. 둘이서 덩그러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경비 아저씨도 웃겨. 올 때마다 음료수 받아 먹지? 참나.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래. 추해. 그러지 마. 외로워서 그래? 아, 경비 아저씨랑 노닥거릴 시간에 우리 애들 한 번이라도 봐줘. 뭐? 남들이 뭐라고 보는데? 아니, 주민이 필요하면 경비 아저씨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도 참 웃긴다. 너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데
언제 그렇게 자주 왔다고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지금? 엄마가 그 정도 사리 분별 못하는 줄 알아? 결론은 네 애 봐주라 이거네. 너도 진짜 너무한다. 오랜만에 와서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진짜 실망했어. 아, 엄마, 오랜만에 본 딸한테 왜 그래?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진짜 저 아저씨랑 뭐 있는 거 아니야? 하필 있어도 저랑 경비 따위랑. 아우, 수치스럽고 창피해. 다신 이 집에 들이지 마. 알겠어? 엄마 보러 왔다가 괜히 기분만 잡치고 가네. 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경비 따위라는 말을 들었을 땐 내가 정말 딸아이를 잘못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딸과 대판한 뒤 딸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대며 집으로 가버렸고 그 모습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구나 싶으면서 외롭고 씁쓸했죠. 그러다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또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요번 달에도 대출금 안 보냈더라.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니면 아예 대출 받은 거 잊은 거니? 엄마가 지금이야 내줄 수 있지만 퇴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엄마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래도 너도 알고 있어야지. 아, 엄마. 그 정도 그냥 엄마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 돈 쓸 데도 없잖아.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건데. 이제 아빠 빚도 다 갚았고 그냥 나 집 해줬다 생각하고 엄마가 내주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서 그래. 솔직히 결혼할 때 우리 집 사정 너무 어려워서 뭐 하나 번번이 해준 거 없잖아. 그냥 엄마 정년퇴직할 때까지만이라도 갚아줘요. 네? 그래 뭐 해줄 수는 있지. 그래도 너 참 너무한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뒷바라지 한 건 생각 못하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너도 참 엄마 마음 후벼 파는데 뭐 있다. 없는 형편에 너 학원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집 안 해주면 해준 게 없는 부모인 거야?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아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해주는 집 하나 엄마가 해준 거 아니잖아. 내가 흙수저지 괜히 흙수저겠어? 그만해요. 돈 얘기할 거면. 나도 힘들어. 애랑 와이프 먹여 살리는 가장한테 꼭 이렇게 전화로 얘기해야겠어? 엄마는 혼자 사니까 쓸 돈도 없겠구먼. 기분 좋게 내주면 되지. 이걸 꼭 얘기를 해야겠냐고. 나도 엄마랑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아셨어요?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어렸을 적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먹이고 입히고 어렵게 키워놨더니 해준 거 없다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참 허망했어요. 더더구나 의지할 곳 없는 몸이니 더 외롭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 아들과 전화를 끊고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이 불쌍해서 말이죠. 한참을 울다 저녁이 다 되어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또 다정하게 저에게 무슨 일 있냐며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참 저도 모르게 저의 속상한 마음을 경비 아저씨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는데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준 게 말이에요. 이상하게 둘이 있으면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도 의지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제가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아저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참 아주머니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외로운 사람끼리 통해서 그런가요? 언제든 힘들 때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말 못하고 계속 소화를 했다간 마음의 병이나 생기죠. 우리같이 외로운 사람들 마음의 병까지 생기면 쓰겠나요? 그래도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셨죠? 감사해요.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느 한 명한테 이 마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자식들도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기들 살 길만 바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이 있나. 에휴, 죄송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고 참 주책맞게 제가 아저씨 붙잡고 이런저런 말이나 늘어놓고. 경비 아저씨의 응원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정작 괜찮지 않더라고요. 늘 외로웠고 쓸쓸했고 허전했죠. 시집장가 간 아들, 딸 그저 눈치 살피느라 할 말도 못하고 살고 행여나 나 신경 쓰면서 힘들어할까 늘 괜찮은 척해야만 했던 과거들. 모든 게 복잡한 감정으로 터져나와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경비 아저씨는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티슈를 건네며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고 저희는 조금 특별한 사이가 되었는데 정말 특별한 친구 말이죠. 쉬는 날 데이트도 하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고 오랜만에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반찬도 많이 챙겨주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 나이에 남사스럽지만 조금 특별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가 되었죠. 친구들도 새 출발을 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어요. 이제야 얼굴이 밝다. 너 요즘 얼굴이 얼마나 밝은 줄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보기 좋아. 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줘? 너랑 나이 차이도 딱이더만. 듣기로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니. 내 친구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니까 나도 참 웃음이 난다. 그동안 얼마나 죽상이었어, 네가. 안 그래? 축하해.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게. 알겠지? 고마워. 요즘은 그래도 활기차. 쉬는 날도 기다려지고 매일 혼자만 덩그러니 있다가 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만나보다 재혼해. 외로운 사람끼리 합치면 좋잖아. 그 사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이다 얘. 친구는 재혼을 추천했고 외롭게 늙어가지 말고 그냥 살림을 합치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야 들었지만 자식들의 눈치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재혼에 대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저에게 재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책 맞지만 참 많이 설레고 떨리더군요.
그리고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결혼합시다. 새 출발이요. 남은 생 고생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서로 위해가며 그냥 의지하고 살아요. 어때요? 사실 용기가 안 나요.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도 되고요. 제일 망설여져요.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절대 영옥 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저를 믿어줘요. 앞날을 자신하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참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고 그렇게 저도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는 소식이라 자식들을 집에 불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역시나 제가 얘기를 꺼내자 자식들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노망이 들렸다느니 이런 막말을 하면서 말하는데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엄마였지 사실상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자식들이 제가 결정한 일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엄마에게 막말을 해대며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치매 아니야? 누구랑 뭘 해? 꼴랑 경비 아저씨 하는 사람이랑 재혼을 하겠다고? 진짜 노망났네, 이 아줌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엄마, 절대 안 돼. 무슨 재혼이야, 그 나이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제발. 추해 진짜. 그냥 조신하게 늙어가면 되지. 남자애 환장했어? 왜 남자랑 살려고 해?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아저씨 아무것도 없이 경비만 하는 것 같던데 골라도 꼭 어디 그런 사람을. 왜? 그 사람이 엄마 집 하나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 살겠대요?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엄마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입 하나 느는 거예요. 알아요? 엄마만 개고생이라고. 아니 우리도 고생이야. 둘 다 늙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안 사람 보기 부끄러우니까 이쯤에서 그만 헤어져요. 엄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잘 어울려. 알아? 그러니까 절대 재혼은 안 돼. 내가 니들한테 피해주니? 아니 엄마가 재혼하는 게 너희한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건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너희 내 생각 한번 해준 적 있어?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잖아. 엄마 남은 인생도 니네 마음대로 할래? 엄마 인생? 그렇게 멋대로 살 거면 우릴 왜 낳았어? 우리가 싫대잖아. 어디 창피해서 내가 말할 수나 있어? 꼴랑 경비랑 눈 맞아서 우리 엄마 재혼한다고? 진짜 쪽팔린다 엄마. 나이값 좀 해 제발. 어쨌든 나랑 오빠는 절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늘 일 있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참나. 늙은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재혼은 무슨. 절대 안 돼. 딸과 아들의 말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동 경비와 재혼한다는 내 말에 입 하나 는다며 경비초소에 가서 이것저것 던지고 부수었습니다. 정말 창피했고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이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른한테 이런 무례라뇨. 참 암담했죠. 박만식이 누구야? 썩 나와. 당신이 우리 순진한 엄마 홀렸지? 안 그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 너 그만 못하니? 진짜 왜 그래? 엄마 망신 이렇게 줄 거야? 아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얼른 집에 가서 얘기해. 나요? 진짜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네. 지 엄마 행복 빌어주질 못한 망정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이 아저씨, 내가 그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아예 작정하고 엄마 홀린 거라니까. 엄마가 속은 거라고. 아우, 답답해. 아들은 내 재혼할 상대를 보자마자 제 60평생 처음 본 광경을 연출하였죠. 딸은 몇 번 봤지만 아들은 제가 재혼할 사람을 처음 보았거든요. 경비 아저씨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을 하며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인지 아들 녀석은 고분고분 무릎을 꿇고 듣더라고요. 제 아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정말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저조차 놀랐고 딸아이도 지 오빠에게 왜 그러냐며 화를 내었죠. 갑자기 오빠 왜 그래? 아니 아저씨가 우리 엄마 홀린 거잖아요. 경비면 경비답게 아파트 주민이 필요한 거나 해주면 될 것이지. 어디 여자를 꼬셔? 왜? 사별하고 집도 자가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앉혀달고 싶었어? 아주 웃기는 양반이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네요.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실 분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로.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 따로 있나? 이게 어때서? 참,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영옥 씨 아들이었구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래도 이런 추태는 정말 실망스럽네. 없이 살면 무시해도 되고 이씨 살면 떠받들어야 되는 건가? 자네 이런 태도가 더욱더 실망이야. 알아? 경비가 뭐가 어떻다고? 참나, 인간이 먼저 돼야지. 본인들이 엄마를 얼마나 챙긴다고. 영옥 씨랑 만나면서 여러 번 느꼈지. 차라리 나처럼 자식이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엄마를 몰라? 참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재혼할 사람은 강남의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알부자였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본인 회사의 주주를 보고 단번에 잘못했다 생각을 했던 거였고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말을 여태까지 안 했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은 놀라웠죠. 그리고 딸아이도 그 말을 듣자마자 금 눈이 똘망똘망해지더니 아까의 포악함은 온데간데 없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내 자식들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하필이면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나?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쓸쓸한 것을. 마침 소일거리가 있다길래 한번 왔다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을 이제야 느끼는 중이지. 나도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이야. 혹시 내가 자네들 엄마 아파트 하나 있는 거 홀랑 가로챌까봐
걱정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본인들이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나 있어? 못된 것들.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관심 받고 싶지 않겠어? 안 그래? 지들 필요할 때만 엄마지. 여하튼 정말 기본도 안 된 자식들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에게라도 언지를 주시지. 정말 몰랐어요. 그저 같은 처지인 줄 알았는데 저랑은 어울리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못 볼 꼴까지 보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혼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추태를 부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어울리지 않다니. 엄마, 건물이 몇 채인 줄이나 알아? 방금 오빠 한 말 못 들었어?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기회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 니들은 자식들도 아니야. 알겠어? 당장 돌아가.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자. 필요할 때만 너희한테 엄마였지? 단 한 번이라도 너희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은 적이나 있어? 그저 필요할 때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속 시원하게 이제 여기서 연락하지 말고 살자꾸나. 너희도 성인이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돈 많은 아저씨 하나 물었다고 우리 버리는 거야? 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 그리고 저 아저씨 자식도 없잖아. 그럼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우리 차지 아니야? 엄마 머리 잘 써요. 우리 엄마 자식들이야. 웃기지 마. 아저씨 돈이 많던 없던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하자. 정말 힘들다. 너희랑 이런 대화하는 거 진절머리 나. 이제 그만 나가. 아들과 딸아이는 경비 아저씨가 돈이 많다고 하자 태세 전환을 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이제 자식과는 절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염없이 실망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미안했고 대놓고 돈을 노리는 자식들을 보여주는 마음이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정말 수치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당신 노후 책임질게요. 이제 자식들한테 더는 기대하지 말고 우리 둘이 친구처럼 평생 같이 살아요. 감사해요.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부끄럽네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저에게 정말 말동무도 해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솔직히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내 마음 절대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전 자식들과 절연했고 경비초소를 망가뜨린 손해배상과 아들에게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소장도 날렸어요. 아들은 돈을 갚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소송에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재혼을 하고 잘 살고 있으니 스멀스멀 자식들이 괜히 손주 손녀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아저씨라고 생각할 땐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부자라고 하니 그렇게 알랑방귀를 껴대는데 자식들을 보니 참 부끄럽기 그지없었죠. 재혼을 하고 바뀐 게 있다면 항상 내 안부를 물어봐주고 나를 먼저 살펴주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정말 너무하네. 우리 엄마 자식이야. 핏줄.
어디 안 간다고? 내가 진작 그런 아저씨였으면 결혼을 반대했겠어? 그러니까 이 문자 보는 대로 당장 연락 좀 해줘.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끊겠어? 안 그래? 천륜인데.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좀 받아요. 아저씨 상가 자리 하나 비던데 거기에 우리 가게 하나 해볼까 하는데 말 좀 잘해줘요. 너희들 연락하지 마라. 이제 너희 앞가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 연락처도 바꿀 거니 이제 연락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앞가림 하고 살아. 해준 거 없는 엄마라 원망 많이 했잖니. 그러니 너희도 엄마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원망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저희의 연락은 끝이 났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는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지금의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더더욱 제 자식들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이 나이의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 행복하답니다. 이젠 우울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눈 떴을 때 오늘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이런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황혼의 신혼이랄까요? 늘 밥을 해도 맛있다고 해주고 꼭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저까지 구경시켜 주려는 그 마음에 항상 감동도 받곤 하죠. 삶이 다 내 뜻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보고 있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청바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 70을 바라보니 지금 하루하루가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후회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되어버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지네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아왔고 저에겐 이쁜 7살 딸이 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을 잘 안 하고 제 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두 모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어요. 바람은 남편이 핀 건데 왜 그걸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차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급하게 따라붙었고 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보조석에서 다른 여자가 내리는 걸 봤었는데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업무상 잠깐 들린 거라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의심부터 하지 말라고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행동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두 모자 때문에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답변이기도 했지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 자고 얘기했는데 어이없게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결국 침착했던 감정이 터져 버렸네요. 여태까지 먹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위자료를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내 아들이 바람 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호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업무상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잖아.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보통 연인들이 밥만 먹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잖아.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게 보통인데 밥만 먹고 갈라선 거면 이건 누가 봐도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너 혼자 상상하고 결정해버리면 죄 없는 내 아들이 바람 피운 남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하려면 너 혼자 나가라. 내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잠깐 고민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들어주려고 한 것뿐이었어. 사람은 누구나 고민거리가 있잖아. 요즘 카페도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다 보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길 원하길래 호텔에 들어간 것뿐이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을 못 믿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걸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잖아.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믿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어느 누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남녀가 단둘이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바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린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거짓말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려 들어? 당장 이혼해. 내가 봤을 때 네가 그냥 나랑 별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걸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도 없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예린이 아빠로서 항상 떳떳한 생활을 해왔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내가 힘든 건 눈에 안 보여?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시댁에서 두 모자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상태라 남편과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챙긴 뒤 친정으로 향하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제 딸을 데려가지 못한다며 아이를 품에 안더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졌어요. 이혼을 해도 예린이는 못 데려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떠나.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예린이도 당신보단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
법적 싸움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1인이는 당분간 우리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일단 원인 제공은 네가 먼저 했잖아.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슨 자격으로 내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나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결정권이 있는 거지.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냈잖아.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뭐 편하게 살아왔는 줄 알아?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랑 살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누가 바람 피우래?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정말 해명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여자 내 앞에 세워놔. 결백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이 업무 때문에 호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며.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속 시원하게 증명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는 못하겠니? 그 여자한테는 상처 주기 싫은가 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놨으면서 그 여자는 감싸고 싶은 거야?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치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는 바람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셨고 이 문제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모님도 남편이 가정을 깨버릴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아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가? 둘 사이에 애도 있는데 자네는 가정을 지킬 책임을 느끼지 못한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렸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고요.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돈만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이 너무 지치고 싫었다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저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일 안 해? 애 안 봐?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애 키우면서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 있어? 육아는 전부 내 일이고 집안일도 여자가 해야 된다면서 전부 내가 하고 너는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침에 혼자 출근하면 그만이지. 나는 출근 전에 유치원에도 보내야 해서 매일이 전쟁이야.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야? 저녁 식사 그거 한번 차려주는 게 귀찮아서 친구들과 술 약속 잡겠다고 나가버리면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돈을 엄청나게 주는 직장도 아니고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월급 받아오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대우를 받길 원하는 거야? 잘난 것 하나 없는 주제에 쓸데없는 핑계 대려 하지 말고 위자료나 토해내고 내 앞에서 사라져. 네가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빠, 저 쓰레기 같은 놈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래서 너랑 나는 안 맞는다는 거야. 아주 혼자 잘났지? 너한테 곱게 위자료 줄 것 같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던 나는 너를 좋게 놔주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나랑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200억이나 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여자야. 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모님께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바탕 목소리 높여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와 제 딸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빨리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난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겠다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합의 이혼을 얘기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랑 내 아들이 언젠가는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걸 보니 너희들이 정말 안 맞긴 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의 결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잘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 결혼시켜줬는데 결국 이게 뭐냐? 이래서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합의 이혼해 주겠다면서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라서고 싶어요. 언제 해주실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합의 이혼을 진행하지. 일단 내 아들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먼저 내가 얘기하는 조건부터 들어봐라. 너는 내 아들한테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요구할 거고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우리도 원하는 게 있잖니? 위자료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지만 양육비는 주지 못할 것 같다. 내 아들이 1인일을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로 합의를 보자는 거야. 위자료는 줄 테니 아이는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만 조율되면 합의 이혼 바로 해주마.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뭐라고요? 제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려고 부른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 한 번 준 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그냥 소송 갈게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거든.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금쯤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았던 제 딸을 데려가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피가 섞였다 해도 손녀딸을 낳았던 순간부터 정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아이를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상당히 신경에 거슬렸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시모를 지켜보던 저는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시모의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랐는데 어디론가 한참을 달려가길래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좀 늦었다. 준비는 됐니? 예린아, 할미 말 잘 들어라. 여기가 어디냐면 앞으로 네가 살 곳이다.
너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희 엄마는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오지 못할 거야. 할미가 고집불통인 너희 엄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앞으로 너희 엄마는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언니 오빠들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놀러 올 테니 그 전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너는 이미 작별 인사 끝냈지? 네. 아까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햄버거까지 먹였어요. 예린아, 아빠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여기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 여기서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야. 그분들 따라가면 돼. 아빠도 혹대고 새 출발해야지. 너한테 매달 양육비 주면 아빠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분명 싫어할 텐데 그렇게 되면 200억 빌딩을 놓치게 되거든. 세상은 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거든. 지금 이런 말 너한테 해봤자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 너희 엄마는 앞으로 오지 않을 테니 할머니 말대로 여기 언니 오빠들과 잘 지내고 원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고 시모가 왜 저를 불렀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퇴근 후 바로 유치원으로 향했어야 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하자고 불러서 유치원에 전화해 잠깐 늦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저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선 햄버거 하나 먹이고 보육원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자기 피가 섞인 딸을 보육원에 보내면서 혹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을 꺼낸 남편의 모습을 보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아이가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두 모자는 그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는지 쫓아오지 말라며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모자의 행동을 전부 촬영하다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두 모자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사정없이 손을 마구 휘둘러 버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마디 꺼내려 하는 순간 더러운 입 다물라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신고 있던 힐을 벗어들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두 모자는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뒹굴었고 많이 놀란 제 딸은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차되어 있던 차로 급하게 달려가려 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내가 시킨 일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서 돈을 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일은 똑바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 내가 입양할 거야. 친자로 입양할 거기 때문에 그 아이 저한테 넘기세요. 그쪽도 혹시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되는데? 얼마? 이게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내 딸을 입양하겠다는 건데. 저 인간은 혹대고 새 출발하겠다고 내 딸을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쪽은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엄마인 내가 여기 있는데 미쳤다고 너한테 입양을 보내겠냐? 그냥 저 인간이랑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아. 아이를 원하면 만들면 되잖아.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상간소송 진행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이 아줌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 잘해줄 수 있거든. 아줌마 돈 엄청 많다.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는 돈이 많지 않아서 네가 가진 꿈을 이뤄주지 못해.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아줌마랑 가자. 원래 너희 아빠가 보육원에 보내놓으면 아줌마가 데려갈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시킨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지 몰랐네. 너 아줌마 기억하지? 저번에 아줌마랑 마주쳤잖아. 이게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 딸한테 당장 안 떨어져? 무슨 의도로 내 딸한테 접근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봐.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제 딸을 본 내연녀가 기함하며 자기랑 같이 가자고 갑자기 큰절을 하듯 넙죽 엎드리더니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와 두 모자는 내연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병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당신 친딸 맞아? 100%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딸이 100%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이 서류가 뭔지 알아? 유전자 검사 서류야.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아이가 당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자, 확인해봐. 그리고 이건 나와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친자 99% 일치한다는 서류고. 어때? 지금 그쪽 옆에 있는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거야. 서류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저는 제 친딸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내연녀가 두 번째로 건넨 서류가 내연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저한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분명 제 아이를 배 아파 낳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털어놨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출산을 했었을 당시 시모가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썩 내키지 않았는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었는데 신생아실이 잠깐 비어있는 틈을 타 산모카드와 느슨한 발찌까지 싹 바꿔놓았던 거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남자아이인 것 같아 옮겨놓았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길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기회가 계속 오지 않아 신생아실 출입을 하지 못했던 시모는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기울이다가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식 얘기가 나왔는데 내연녀가 키우던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내연녀는 제 딸을 멀리에서 몰래 지켜본 거였어요. 그리고 내연녀는 점점 더 자기 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는 복숭아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도 내연녀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여러 가지로 자기 핏줄인 걸 떨쳐낼 수가 없었는지 몰래 제 딸을 만나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 내연녀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99%가 일치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하필 내연녀의 아이와 바뀐 사실을 나중에 남편에게 전부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자 그제야 시모가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실토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내연녀는 이 문제로 남편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200억 빌딩주 집안의 재력을 이용한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원했고 내연녀도 아이를 돌려받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렇게 둘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에 저는 호텔에서 나온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바람 피우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고 두 모자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저 몰래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모가 내연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자 내연녀가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했던 두 모자는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육원으로 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경찰 조사로 다 밝혀지게 될 건데 돈이 급했던 두 모자는 섣부른 행동을 저지른 거였죠. 그래서 시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손녀딸에게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됐지만 문제는 제가 배아파 낳은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내연녀가 저녁에 아이를 태우고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아이가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태어나자마자 마취 상태로 한번 안아봤던 제 친딸은 시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지 못했고 사고로 생명까지 잃었는데 시모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아이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거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겨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시모에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고 이 문제로 결국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제 딸이 내연녀로 생각했던 친모에게 돌아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시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 제 아이는 이미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돼서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친모인 그 여자는 제 품에서 자라왔던 아이를 데려가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선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어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지만 친모와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7년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제 딸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세상 떠난 제 친딸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에게는 이번 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시모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어요. 제 친딸은 떠났는데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고작 2년이라는 게 너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을 했고 내연녀인 줄 알았던 친모와는 현재 조율하면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제가 곁에 있어주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친모도 아이를 무조건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품에서 딱 한 번 안겨봤던 친딸에 대한 그리움을 그 여자가 건네준 사진들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막하기만 한 인생길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인생 별거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후회만 밀려오네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3년 전쯤 남편의 행동들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택시 운전기사로 일만 해오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겠다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를 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계획이 다 있다는 말에 안심했었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 줬었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한동안 쉬고 싶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한평생 운전대만 잡았던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외박도 많이 하고 동료 직원들과 따로 만나 술자리도 가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쉴 때만큼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고 최대한 배려를 해줬었는데 어느 날 늦은 새벽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에 손바닥만한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니 선물이라며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남편에게 선물을 받아본 건 그날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